아침 일찍 카약을 타다 보면 다리나 한강변이나 이렇게 새벽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잖아요. 간혹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해요, 올라가세요 하는데도 거기 가만히 있어. 뭔가 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뛰어내리고 보니 또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래서 살고자 이렇게 교각을 붙잡고 새벽 시간에, 사실 저체온증이 오면 물에 들어가서 10분을 못 버텨요. 다리 밑에 괴물은 안 사나요? 다리 밑에 괴물이 뭔가 살 것 같아요? 쌤, 오늘도 카약 타셨어요? 네, 탔습니다. 좀 추워지지 않았나요?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해가 늦게 뜨거든요. 보통 여름에는 한 6시에 뜨고 겨울에는 한 7시에 뜨는데 7시에 가도 이제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깜깜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처음에 좀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바뀌는 계절이어서, 원래 반팔 입다가 이제 긴팔 입고 물에 들어가야 되고 물도 조금씩 차가워지고 하기 때문에 요 순간들이 좀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또 많이 추워지면 그 계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되거든요. 올해는 한 몇 번 정도 타신 거죠? 뭐 올해가 아니라 거의 매일 타니까, 뭐 그냥 주말까지도 타니까 거의 매일 탑니다. 일반인들은 카약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니까요. 최근에 혹시 카약 타시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 있으세요? 카약을 타면서 제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처음에 강이나 바다에서 카약을 탄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장벽이 뭔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 두려움, 그것 때문에 몸이 굳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허우적거리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2년 가까이 타다 보니까 일반적인 한강이나 서해에서 카약을 탈 때 그렇게 두려움이 생기진 않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카약을 탈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낯설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 막 3m, 5m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낮은 카약에 앉아서 보면 한 2층, 3층 높이의 이 파도 높이로 보여요. 한 3m만 돼도.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카야커가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심리적 어떤 낯섦, 그게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 제가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까? 두렵게 느낄까? 내 마음은 역시나 낯설게 느끼겠지만 이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처음 같이 간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저는 즐거웠어요. 그냥 꽤 흥미롭다. 이런 상황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금방 가라앉혀 버렸어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야. 반복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문제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몇 번을 시도를 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그냥 재미만 남는 거죠. 그럼 원장님은 한강을 매일 타니까 한강 길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한강에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강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고 결국에는 바다로 가잖아요. 한강에서 우리가 카약을 타면 지표는 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거의 다 알고 있죠. 망원 기준으로는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쭉 올라오다가 양화대교, 그 다음 한강철교, 그 다음 한강대교, 그리고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아까 한강철교가 아니고 당산철교, 그 다음이 원효대교, 다음이 한강철교, 그리고 그 다음이 동작대교, 그리고 그 위에가 반포대교. 이렇게 카약을 타면서 제가 계속 다리를 한 10개 가까이 지나가니까 그게 지표죠. 지금 서강대교를 지나가고 있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다리 밑에 괴물은 안 사나요? 다리 밑에 괴물이 안 살죠? 뭔가 살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두려움, 한강물이 더러울 것이다. 한강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식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더러우면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기에 조금 탁해 보이고 아주 계곡물처럼 맑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봤을 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아봤을 때 냄새가 나냐? 냄새 안 나요, 한강물. 원체 하수 처리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냄새 날 만한 물을 한강에 내보내지 않아요. 한강 주변에 1000만 명 이상이 살죠.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 중에 한강만큼 깨끗한 강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강은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한강 바닥은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그 한강 밑바닥이 뭐 모래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물이 만약 다 빠지면 한강은 거의 뻘일 거예요. 뻘, 갯벌처럼. 그래서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퇴적물들이 쌓여 있을 거고, 물이 좀 빠졌을 때 그 퇴적물이 좀 드러났다 그러면 거기서는 냄새가 날 거예요. 또 한강의 계절에 따라서 한강물이 좀 달라지는데, 여름에 이게 녹조 현상이 살 생기면 강물이 좀 탁해지고 조금 밑바닥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겨울에 부유물이 가라앉고 녹조류가 다 사라지면 생각보다 깊은 데까지 한강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까지. 우리가 인식하기에 한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계속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서해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워낙 커요. 거기는 막 9m씩 차이 납니다.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와 물이 찼을 때 9m면 이게 3층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조수 간만의 차가 그대로 한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해 수위가 높아졌을 때 그 바닷물이 한강을 거꾸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강물을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물이 거꾸로 흘러요. 일반적으로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한강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카약을 패들을 저어서 가다 보면, 만약에 패들을 안 젓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루에 2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또 한강이 깨끗한 측면이 있어요. 만약에 강물의 흐름만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 하면 물의 정화 속도가 느릴 건데, 대량의 물이 이렇게 밀려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밀려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호수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고여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한강은 계속 섞으면서 물의 순환을 빠르게 만드는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깨끗한 것 같아요. 혹시 시체가 둥둥 떠다니지 않을까, 그거 맞닥뜨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제가 직접 한강에서 카약 타다가 시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시체를 보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랬어요. 한강이 그런 요소가 좀 있으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2년을 타면서 시체까지는 못 봤어요. 그렇게 엄청 확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좀 패닉이 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를 하다 보면 되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통제되는 상황이어서 그걸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 신고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원장님이 1년에 한 2명 정도는 한강에 빠진 사람 구했다고 하던데. 아침 일찍 카약을 타다 보면 다리나 한강변이나 이렇게 새벽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잖아요. 간혹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이 찬데 물에 한 정강이까지 이렇게 반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위험해요, 올라가세요 하는데도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럼 뭔가 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을 돌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카약으로 이 다리 교각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교각을 사람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사람이 있지 싶었는데 뛰어내린 거죠. 근데 막상 뛰어내리고 보니 또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래서 살고자 이렇게 교각을 붙잡고 새벽 시간에, 사실 저체온증이 오면 물에 들어가서 10분을 못 버텨요. 물 수온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얼음이 어는 상황에서는 10분도 못 버텨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을 일단은 우리가 카약이 1인승이니까 거기에 태우지는 못하고 일단은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 한 다음에 119에 전화해가지고 구조팀이 올 때까지 같이 버티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뛰어든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상 물에 들어가면 다 후회를 한다. 그리고 살고 싶은 욕망을 그제서야 느낀다. 근데 만약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막상 뛰어들고 보니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뛰어들어 보지 말고 그냥 정말 스포츠로 한번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을 느껴보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면 또 다른 감각이 생길 거예요. 겨울에 이 물을 이용한 스포츠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감각을 느낍니다. 그 북극곰 수영 대회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얼음물 깨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에 진짜 추울 때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살아있구나, 살아야겠구나, 이 두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위해 없이 너로 느꼈는지 엄청난 열을 내뿜어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음 물 깨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객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몸의 반응이 굉장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스포츠로 들어가고 뭐 맨몸으로 스포츠 할 땐 들어가지 않죠. 다 보호 장비를 입고 들어가는 거죠. 카약 겨울에 타면서 드라이 슈트라고 물이 체온을 뺏어가지 않게 이렇게 방수 기능이 있는 옷을 입고 답니다. 그걸 입고 물에 빠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생존할 수 있어요. 원장님 일부러 빠지기도 하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카약을 타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하기 싫은 행위잖아요. 그냥 노를 젓고 싶지, 물에 빠진 거는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힘든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빠져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도 그렇고 또 좀 익숙한 사람도 그 빠지는 걸 많이 두려워해요. 초보자는 대처를 못하니까 빠지는 걸 두려워할 거고, 좀 익숙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그래도 기어 올라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숙련자가 돼도 물에서 배로 올라타는 거는 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카약을 탈 때 기술이 있어서 거의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일부러 빠집니다. 왜 일부러 빠지냐? 그 상황을 익숙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물에 들어갑니다. 왜? 심리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싫어하거든요. 빠지는 그 상황을 싫어하니까 그 상황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내가 대처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그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빠집니다. 일부러 빠져서 계속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올라오는 게 쉬워지고, 그리고 더 큰 이득이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싫고 내가 겪고 싶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을 때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빠지는데, 이게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만해요. 내가 낯설고 내가 두렵고 하기 싫은 것들, 그걸 했을 때 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모든 결정이 빨라집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카약을 타면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걸 계속 내 삶에 적용시켜보고 그 원리가 삶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제 삶을 통해서 실험도 해보고 작동 원리를 규명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루프라는 개념도 제가 카약 타면서 계속 반복해서 카약을 타니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두려움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지니까 이게 뭐지? 왜 카약만 탔을 뿐인데 내 인생에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한 단어로 내 삶에서 루프가 작동했구나, 반복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이름 붙여서 제가 루프라고 명명했고, 현재도 제 삶의 가장 기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그럼 그 다리 대교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다리는? 멋있는 다리는? 한강에서 가장 운치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의도랑 그 강북쪽은 그 마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밤섬이라고 있어요. 그 밤섬에는 온갖 새들이 살고 밤섬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 해변처럼 이렇게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 물을 먹고 사는 그 버드나무들이 쫙 군락지를 형성하고 한 번씩 수달도 지나가고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안에. 딱 그냥 여기가 한강이 아니다 생각하면 어디 오지에 있는 섬 같아요. 여의도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가운데에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섬이 워낙 요지에 있다 보니까 이걸 개발한 해 만에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카약을 타면서 이런 섬의 존재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섬이지만 이런 게 한강에 계속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그건 한강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한강의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섬이에요. 한강에서 카약을 타게 됐을 때 입문자들이 가장 감동받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밤섬입니다. 그 주변을 한 바퀴 싹 돌아보면 와, 이런 게 여기에 있었다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몇 살까지 타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타고 싶냐? 제가 정말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는데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이건 거의 안 다쳐.
왜? 온화한 물이랑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물은 나한테 정말 타격을 주지를 않아요. 뭔가 부딪혀서 딱딱하지가 않잖아.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서 다치는 이유는 전부 다 부딪혀서 다쳐요. 단단한 것과 그것보다 약한 내가 부딪혀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하잖아. 넘어지든 빠지든 내가 패드를 하든 모든 행위가 물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충격을 다 수용을 해줘요, 그 물이. 그래서 거의 안 다치기 때문에 오래오래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카약을 이제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에 막 좀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 후세미 카약을 타니까 나도 카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도 우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막상 시작은 아직 안 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일단 카약은 조금 혼자 하기는 어려운 스포츠고 주로 클럽 단위로 활동을 합니다. 소위 동호회죠. 서울 경기권에도 클럽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부산, 제주도, 남해, 전라도 다 클럽들이 있어요. 충청권에도 있고 주로 보통 네이버 카페에 카약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뜨는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카약을 하고 싶다. 근데 뭐부터 하면 되냐? 누가 도움을 줄 수 없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가 아니어서 누군가가 새로 가입을 했을 때 굉장히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돈 하나도 안 받고 대부분의 클럽들은 그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배가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몸만 가서 들이대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데 나는 카약도 없고 뭐 운동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약이라는 스포츠를 보면 되게 장벽이 높아요. 배도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어디에 보관하냐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근데 막상 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스포츠보다 평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카약을 이렇게 추천을 드린 적이 잘 없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스포츠는 제가 항상 얼리 아답터여서 대한민국의 MTB 1세대였어요. 아무도 산에서 자전거를 안 탈 때 저는 어떻게 어렵게 MTB 구해가지고 산에서 자전거 탈 때 등산객들이 전부 다 양옆으로 쫙 벌려서서 박수치고 그랬어요. 어떻게 산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냐면서. 근데 순식간에 그 MTB가 제가 초창기에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쫙 퍼지더라고요. 캠핑도 제가 아주 초창기부터 했는데 그때 전국에 캠핑장이 3개밖에 없었어요. 캠핑장이라는 게 명칭조차도 잘 없을 때 어떤 분이 외국에서 이름을 따와서 홀리데이 파크라고 그때 밀양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전국에 그때 몇 개 없었어요. 카약도 아마 이 맛을 알면 정말 유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초기 생산에서 사양 벌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리뉴얼을 하면서 야생화 벌꿀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사양 벌꿀이 훨씬 단맛이 더 강했더라고요. 야생화 벌꿀을 쓰니까 조금 더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단맛은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낀다 이런 식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의견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입에 붙는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다, 이 문제를 야생화 벌꿀로 바꾸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 서초보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먹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 야생화 벌꿀을 쓰면서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감히 가격을 제가 못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든 경청을 하고 있고, 제품을 드시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제품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리뉴얼 1, 2, 3 계속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길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 1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맛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두 달 내로 계속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상급 재료들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맛이 달라요. 계속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항상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